자, 22, 27 풀어봅시다. 22번을, 이거 틀린 거야? 맞은 거야?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잘 풀어줬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서영이. 그러면은, 민찬이는 어떻게 풀었니? 여기쯤. 22번 맞았고요. 24하고 27을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서영이 거로 해볼게요. 자, 윤동주의 병원 요거 수능특강 연계고요. 그 다음에 김수영의 여름들, 그 다음에 박지원의 소환정기, 기는 뭐예요? 고전 수필 기승 정결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모른다는 전제하에 읽어봅시다. 그런데 조금 불만이 있어요. 윤동주, 김수영은 시대의 부조리를 직시하면서도 대응하기 어렸던 처지. 윤동주는 뭐야? 일제강점기인 거 너무 잘 알죠. 김수영은 뭐야? 4.19 시인이고 독재에 항거해야 되는데, 근데 대응하기 어려웠던 처지. 둘 다 공통점이에요. 윤동주는 너무나 잘 알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수영도 마찬가지예요. 모래야 나는 얼마나 작으냐. 거대한 뿌리 이런 데서요. 고궁을 나오면 이런 데서도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시를 써서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야?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처지를 번민한 시인이다. 자전적 관점에서 감상해보자. 이랬습니다. 병원은 조선사회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병원, 조선사회. 질병은 뭐예요? 민족적 상흔이고요. 인물의 태도는 뭐야? 치유에 관한 희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의 힘을 간직하려는 인물의 태도입니다. 그거는 치유. 질병을 치유하는 건 뭐예요? 민족적 상흔을 치유할 수 있다는 희망. 이렇게 되겠죠. 한편 여름들은 권력기관으로 해석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직된 신체 이미지 더불어 플러스 대상을 직시하는 시선, 요 두 가지는 왜 활용을 했냐? 저항감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전혀 저항감을 버리지 못한 상태.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해 봅시다. 어때요? 자, 여기 병원은 뭐야? 조선을 나타내는 거고요. 질병은 질병은 뭐야? 민족적 상흔이고요. 자연의 힘을 간직하려는 태도는 뭐에 해당이 된다? 희망. 질병이 치유되리라는 희망. 이렇게 된다. 대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야? 여름들은 권력기관이고요. 권력기관. 4.19니까 뭐야? 독재 권력에 그 다음에 뭐였죠? 봐도 돼? 봅시다. 뭐예요? 권력 집단으로 해석하고요. 저항감을 버리지 못한 상태. 이렇게 되겠네. 그죠? 뭐하고 뭐는 경직된 신체. 그 다음에, 직시하는 시선. 이거 두 개를 해서요. 뭐야? 저항감을 버리지를 못한 상태. 정확히 다시 한번 봅시다. 저버리지 못한 상태. 저버리지 못한 상태. 용어 정확히 구사됐어요. 자, 요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번이 어떤 문제인지 한번 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과제를 수행한 결과. 그래서 뭐야? 민족적 상흔이 치유하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 뭐야? 희망이 있었는데. 그죠? 안 되는 거지? 잘했어.
자, 자유를 제한하던 억압적 시대의 상, 나죠. 나, 내면의 저항감과 연결. 사, 가는 뭐지? 아픔에도 병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혼자만이 보고 있다는 거. 모두 뭐지? 자전적 체험의 반영. 남들은 나 아파요. 근데 남이 안 아프다고 해. 또 나 혼자만 주름살과 굴곡을 보고 있어요. 이건 뭐지? 경직된 신체 이미지겠지. 연결을 해야 된다. 이래서 너무 쉽게 나와서 온전히 표출되지 못한 감정, 그 다음에 복합적 감정 상태,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처지에서 번민, 요거 해당이 되겠죠. 자, 27을 먼저 또 봅시다. 가다를 감성을 해라. 표현 대상을 관념, 이미지와 연결 지을 때 문학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번호를 좀 붙였으면은 뭐지? 연상. 자, 요게요. 왜 중요하냐면은 연상을 시켜요. 그러면은 뭐 한다? 정황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야. 부각. 그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요. 가치를 강조. 그 다음에 인식을 사물에 투사. 인식을 뭐에? 사물에 투사. 비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을 규정. 대상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규정해가지고 형상화 하는 기법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예요? 여기 앞에 게 표현 수단이죠. 그러면 이 표현 수단을 왜 쓰니? 그거에 해당되는 게 표현 효과. 요렇게 되지. 그러면은 연상이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황을 부각하고요. 비유를 사용해서 가치를 강조하고요. 형상화 기법은 뭐예요? 인식을 사물에 그리고 대상을 자의적으로 규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보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보기에서 해결이 좀 돼줘야 되는데, 자, 1번 잘 풀었는데요. 자, 인식을 투영, 인식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풍경 연결 해서 쓸쓸하고 적막한 느낌, 부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2번 표상으로 꺾어야 할 표상으로 요거를 또 요 표상으로 요거를 내세워 강력한 힘에 맞서려 시도하는 대상의 성격을 부각.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문제가. 읽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방안을 보는 효과에 빗대어 고찰의 중요성. 이거는 내용 읽어봐야 돼요. 부각 내용 읽어봐야 됩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 말을 쓸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일단 들어가 봅시다. 자, 병원은 뭐라고? 조선의 현실? 조선 사회. 병원은 조선 사회입니다. 윤동주. 살구나무 그늘로 얼굴을 가리고 뒤뜰에 누워 젊은 여자가 일공욕을 한다. 자, 그러면은 젊은 여자가 얼굴 가리고 누워서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흰 색깔 들어가 있죠.
흰 옷 입고 하얀 다리 일광욕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는 거죠, 지금에. 가슴을 안는다는 이 여자를 찾아오는 이 나비 한 마리도 없다. 그러면은 이거 뭐자? 혼자, 외로움이죠. 혼자. 살구나무 가지에 바람조차 없다. 그러면은 이 일광욕을 하는 사람 대단히 뭐야? 혼자이고 외롭게 일광욕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나도 그러면은 뭐야? 누구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모를 아픔 참다 이곳에 왔다. 그러나 늙은 의사는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 보면은 늙은 교수의 수업 들어간다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젊은이 병을 모른다. 그럼 내 병을 모른다. 내 병 몰라요. 병이 없다고 한다. 시련, 피로, 성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나 아파요. 모를 아픔 참다가 왔어요. 근데 뭐야? 늙은 의사가 이런다 해가지고 너 병 없어? 이런다 해가지고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일어나 자리는 어디예요? 병원 뒤뜰이겠죠. 지금 병원 뒤뜰에서 뭐하고 있었어? 일광욕 했잖아. 옷긴 여미고 금자나 한 포기를 땄어요. 가슴에 꽂았어. 그러면 이게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희망에 해당이 되겠죠. 치유의 가능성.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회복되기를, 치유에 대한 소망, 그럼 희망을 가지면서 같은 그가 누웠던 자리에 똑같은 병원 뒤뜰의 자리에 누워본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자, 기역을 봅시다. 기역 뭐야? 여기는 자리지. 그럼 자리는 가장 적절한 거, 인간과 자유물 동화 아니에요. 소통하며 교감해요. 안 온다 했지.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가 호전되길 바라는 공간, 일단 물음표. 왜냐면 여기 외로움이란 말이야. 금자나를 꺾을 때 호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음표여야지. 그 다음에 사고의 흐름을 다른 방향 아닙니다. 비워진 후에 화자가 재현, 이거 맞는 거죠. 지금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물음표 빨리 넘어갔어요. 왜요? 잘 모르겠어. 호전되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고요. 금자나를 짚고 병원으로 갈 때가 뭐야? 호전, 치유 가능성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뭐야? 화자가 나도 그 자리에, 그가 누웠던 자리에 똑같은 행동을 해보잖아요. 그녀가 일광욕을 했던 자리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이건 확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무엇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폐하고 있느냐? why? 그랬어요. 그러면은 뭐야?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 저항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부자유한 생활 속에서도 저항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게 떠오릅니다. 여름들이요. 나의 눈만 이거 혼자서 볼 수 있는 이거를 뭐라고요? 직시이죠. 이게 직시입니다. 혼자서 볼 수 있는, 직시할 수 있는 주름살과 굴곡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럼 가에서도 뭐야? 나만 아파요. 의사는 안 아프다고 해요. 모든 언어가 시로 통할 때 대담성을 잊어버리고 이지러진 얼굴로 너의 광대한 손, 요게 뭐예요? 권력 집단이라고 했죠.
요럴 때 본다. 그러면은 요거를 경직된 신체 그리고 대상을 직시하는 건 뭐라고? 저항감을 부자유한 상황 속에서 저항감을 버리지 못하는 거. 그러면 광대한 손이라는 건 뭐야? 너 여름뜰이겠죠. 당연히 의인법이고요. 그러면 뭐야? 권력기관은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조심, 자중, 무서워하라. 억만 소리가 비 오듯 내려오는 여름뜰. 그러면은 권력기관은 조심해, 자중해, 무서운지 알아야지. 이런단 말이야. 합리, 비합리 사이에 무견히 앉아있는 나의 표정에는 우습고 간지럽고 서먹하고 쓰디쓰고 그런 뭐야? 여러 가지가 뭐야? 혼재되어 있겠지. 그것은 사념일 것이다. 요런 거는 뭐야? 사념일 거예요. 자, 똑같은 구절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부자연 자유스러운 생활 여름뜰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어때요? 똑같은 구조로 돼 있고요. 황금빛을 꺾기 위해서 그러면 황금빛을 꺾는다는 건 권력기관이 있겠지. 동물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지? 너의 뜰을 권력기관 안을 달려가는 어떤 동물이라도 있다면 이게 서로 대조가 되겠죠. 이거는 권력기관의 어떤 힘이고 그 달려가는 동물은 저항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 나는 너에게 희생할 걸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노라. 그러면 뭐야? 저항감을 버릴 수 없다. 나의 생활은 섭지가 않아. 나의 생활은 시체나 다름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뭐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뭐야? 저항이란 말보다는 대응이란 말을 사용했으니까 그런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 나의 생활은 시체나 다름없다. 그래서 뭐야? 나의 뭐야? 무기력.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흘겨보지 않을 것이다. 권력 집단. 밟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야? 저항을 안 하는 거지. 이거는 대응을 안 하는 거죠. 저항보다는 속지 않고 보고 있을 거다. 그러면 버릴 수 없는 뭐지? 저항감. 이렇게 되겠죠. 자, 소환 정기.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는 뭔가야? 지금 문단이 4개로 나눠졌으면 좋겠어요. 기, 여기, 승, 여기가 전, 4문단으로 되면은 기승 전결에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전입니다. 전이에요. 자, 낙서가 서적을 가득 쌓는 방에 편액을 걸고 소환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죠? 소환, 정기, 이랬어요. 그러면 뭐지? 방이 정이겠죠? 그 명명한데 기문을 청함으로 대꾸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소환이라는 집 이름을 썼겠죠? 그래서 나한테 거기에 기문을 좀 써주세요 해서 대꾸했다. 소환. 이제 아니 근데 한자 뭐 이야기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한자 모르니까. 완상하다의 완자인데 물고기가 헤엄칠 때 왜 눈으로 깨닫지 못할까? 눈으로 깨닫지 못할까? 이는 물을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는 것마다 물이다 보니 느껴서다. 물이 없는 것처럼 느껴. 낙서의 방 지분마을까지 책 아닌 바 없으니 물고기의 물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게 연결을 하겠죠. 책에 파묻힌들 가르침을 얻지는 못할 텐데 괜찮겠나? 물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는 물이 가득하죠. 물이
물이 가득해. 보이는 것마다 물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느끼지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은 뭐야? 책이 가득하지. 책이 가득하니까 뭐야? 뭐를?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자, 이렇게 연상이 돼줘야 됩니다. 괜한 설명 잘 해석했을 텐데. 낙서가 놀라. 어찌할지 모르면 내게 답했다. 낙서가 뭐야? 소환이라고 명명해가지고 나한테 길을 써주세요. 요렇게 했죠. 낙서가 놀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답했다. 좁은 방에서 물건 찾지 못한 거 왜일까? 또 물어봤어요. 문답법이죠. 전체적으로 무슨 법? 문답법. 물어보고 나서 답을 자기가 합니다. 몸과 물건이 가려 허공에 불기 때문이다. 눈이 허공에 불기 때문이다. 밖으로 나가. 그럼 방법은 뭐다? 밖으로 나가 창에 구멍을 내고 요거 방안은 요런 거보다 못한다. 네가 물건 못 찾는 거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요. 뭐예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더 나을걸? 요즘은. 자, 이는 내게 요점을 낙서의 대답이겠죠. 요점을 간추려 있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요점을 간추릴 수 있으면 독서도 끝나요. 사리아의 말자가 또 말했다. 잘 이해했다. 깨달음을 주죠.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비추는 일을 내가 이제 말할 거다. 이제 뭐라고? 선생님이 전이 중요하다 했어요. 네가 눈으로 보지 말고 뭐야? 마음으로 내 말을 이해했으면 이제 이룰 것이다. 해는 빛으로 덮어 어둠을 밝히고 습기를 말리지. 그럼에도 자, 해가 이런 거는 하는데 나무를 태우고 새를 녹이지는 못한 거다. 왜일까? 빛이 이유는 사방에 고루 퍼져 있어 흩어져 있는 거다. 그러면 만리에 비치던 햇빛을 투명한 유리 아래 모으면 자,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뭐였어? 사방에 고루 있으니까 요거를 모으면은 한 군데 모으면은 어디에? 유리 아래 모으면 불꽃이 피어난다. 그러면은 요거 흩어져 있죠. 요거는 뭐니? 집중하는 거죠. 집중. 그러면 아까 요점을 간추려 있는 거 이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빛과 전기가 한데 모였다. 한데 모였어요. 뭐요? 전기가 빛과 전기가 한데 모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은다는 거 뭐예요? 요점을 정리하는 거죠. 요점을. 낙서가 감사를 표시하기에 스스로 깊이 궁리해라. 그러면은 가르침이 여기 이런 도하고 요거를 깨우치는 도가 두 가지가 나와서 내가 듣고 말했다. 흩어진 게 책의 전기다. 흩어진 거요. 책의 전기예요. 방안에 가로막혀 글만 들여다봐 구할 거니 그러니 하늘을 우르고 땅을 구분한다 했다. 문을 관찰하여 문을 뭐해서 관찰하죠. 공자가 이를 찬미해 설 때는 그 말을 쉴 때는 그 말을 완미한다. 미라는 거는 뭐야? 미각할 때 맛볼 미예요. 완미한다는 거 뭐야? 천천히 뭐한다? 음미한다는 거예요. 완미함이 어찌 눈으로 살피는 것 뿐이겠니? 완미함의 의미 눈으로 살피는 것 아니고 입으로 귀로 체험으로 요러고 하는 게 완미한다는 거다. 자네는 창에 구멍을 뚫고 빛을 모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 뭐하니? 지금 뭐하니까? 흩어져 있는 거를 창에 구멍을 뚫고 빛을 모아서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창과 유리알이 메워져 있다며. 이게 비워져 있어야지. 어디로? 자, 너의 목적은 창에 구멍을 뚫어서 유리알로 모으고 싶지. 그런데 그럼 어디로 할 거냐? 뜻을 밝히는 묘리란 욕심을 비워서 외모를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하는 데 있다. 자, 요거 창과 유리알이 메워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비워야 돼요. 그러면은 비워야 되는 거 뭐예요? 욕심을 비워야 되죠. 욕심을 비워야 되지. 욕심을 비워야 된다는 건 창과 유리를 뭐 해야 돼? 메워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요런 것들을 비워야지. 창과 유리를 비우듯이 욕심도 비워야 되겠다. 요게 뭐하다? 바탕을 익히는 도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모두 이거 나중에 본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가는 대상 뭐죠? 시적 대상 요거 여자. 여러분 시적 대상을 선생님이 안 밝힌다고 했지. 젊은 여자잖아요. 유사한 처지 제시 맞죠? 둘 다 병을 했죠. 나는 동일한 시어 식구 반복 아니 서영이는 모두 했으니까 이거 나중에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젊은 여자예요. 그 다음에 화자는 나잖아요. 유사한 처지는 뭐예요? 둘 다 병을 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읽으면서 여기 똑같이 돼 있네 이러고 넘어갔잖아요. 그럼 4번은 무조건 맞는 소리 아니에요. 적절한 거 찾는 거지.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게 꼭 맞는 방법은 아닐 건데요. 점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돼. 지금 유찬이도 X표를 자신 있게 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많이 좋아진 건데요. 아니 고민을 할 게 지금 없는데요. 고민을 할 게 없어요. 2번은 다는 확실하게 자문자답이죠. 그러면은 뭐하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있니?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니?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 아마 4번으로 갔다가 5번 갔다가 가는 색채어 사용했고요. 흰 사용했고 자연의 순환적 질서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너 학문을 할 때 뭐해라 요점을 모으고요. 이 스스로 깊이 궁리해가지고 깨우쳐야 된다. 그런 뜻을 밝히는 거는 묘리라는 건 욕심을 비워서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자리를 마련하는 건 뭐가 들어갈 거? 외물을 받아들일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 풀었는데 이거 22번은 되게 섭섭해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자, 그 다음 23번은 풀었죠. 그 다음 여기는 뭐 자리예요? 외모를 받아들일 자리고, 이거는 젊은 여자가 있었던 자리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풀었네. 재현하고 여기 니은 때문에 선생님이 확실하게 안 했어요. 비움이 처음에
그러면 왜 비워둬야 돼? 외물이 뭐하게? 외물을 받아들일 자리. 그러면 뭐를 비워야 돼? 욕심을 비우면은 공간이 남겠죠. 거기에 외모를 받아들일 자리.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답이 됐습니다. 그럼 A, 자, A, B, C, D, E, C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너는 뭐예요? 뜰이죠. 대상, 뜰에게 의존해요. 권력 집단인데요. 낭만성은 삭막한 것을 실적 분리로 아니고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불확실한 판단은 확고한 믿음이 된다. 있다면에 함축됨. 있다면은 뭐야? 가정한 거니까 불확실한 판단이겠지. 인도라에서는 확고한 믿음? 근데 너가 권력 집단이 나를 위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저항감을 저버리지 못하는 거는 확고한 믿음의 상황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지만 요럴 것이다. 그 다음에 나의 생활은 사념과 달리 나의 생활은 동적 이미지, 낙관적 태도 아닙니다. 무견이 그러나 의미 전환, 반복. 여기서는 반복하고 요거는 의미 전환을 했죠. 침묵을 그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나 경계를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쳐다볼 거다고 그랬죠. 경계를 늦추지 속지 않고 보고 있을 것이다. 쳐다볼 것이다. 경계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겠죠. 달을 이야기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물속에서 처지에 착안한 바, 책 아닌 바 없는 데서 가르침을 얻기 어렵다. 책이 너무 많은 거. 눈이 허공에 붙는 상황 때문에 물건을 찾는 데 있어 밀접함이 요리한 조건은 아니다. 책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보라고 했죠. 밖에서. 물체를 찾는데 물건을 찾을 때 눈이 허공에 붙는다. 오히려 뭐 하라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햇빛이 불꽃이 됨을 들어서 가로막힌 환경에 처하여 가로막힌 환경에 뭐야? 비우라고 했잖아. 비우라고 했잖아. 오히려. 그래서 반대. 그러면은 요것도 정리.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거 지금 아까 여기까지 봤죠. 의사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문제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인식을 나와 너를 희생의 주체와 대상? 대상, 아이고, 너를 위해서, 권력기관을 위해서 현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요거는 여기에서, 아까 보기에서 여름뜰을 뭐라고 했어요? 권력 집단이라고 했죠. 지금 이 사람 권력 집단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지금 여기 앞부분에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을 선생님이 정하지 않았고 이거는 보기를 바탕인 문제가 아니다. 내가 그러면서 답을 안 정하고 넘어갔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는 여름뜰이 권력 집단이라고 하면은 너가 여름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헌신해요? 권력 집단을 위해 헌신해? 권력 집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권력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거는 시를 쓰는 사람이 절대로 쓰지 않을
그런 내용이에요. 너가 여름들이거든요. 그럼 가는 맞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건 지금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조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답이 안 되고요. 오히려 쉬운 답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1, 2, 3에서 선생님 고민 좀 했어요. 근데 4에서는 너무 웃겨. 너가 여륵들인데 권력 집단을 위해 헌신해요? 뭐 미치지 않았어? 그런 식의 시는 절대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유찬이가 틀린 건데, 요거 한번 문제 푼 거 좀 이해를 해보세요. 1, 2, 3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 위에서 여름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름들은 권력 집단이에요. 권력 집단을 너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를 위해서 그러면 뭐야? 너가 대상이죠. 너가 대상이고요. 나가 주체죠. 그러면은 너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런 시는 안 쓴다니까요. 너를 위해서.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이 뭐야? 이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누워보는 거고 여기 자리는 뭐야? 비워둬야 돼요. 비워둬야 뭐예요? 뭐가 올 수 있어? 외물이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쉬운데 참 밑줄 잘했잖아. 비움이 채움의 전제. 밑줄은 잘했는데 요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 봅시다.